2026년 1월 말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 안정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투기성 다주택 보유를 망국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 있을 때 다주택을 해소하라. 청와대 대변인도 아니었습니다. 국토부 장관도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선 겁니다. 연속으로 여러 건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각각 수만 개의 리트윗과 댓글이 달렸습니다. 시장은 술렁이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 뒤 국토교통부가 움직였습니다.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용산, 태릉CC, 과천 경마장에 6만 가구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내년부터 착공입니다. 그리고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납니다. 재연장은 없습니다. 확정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했습니다. 5년간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집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 잡혔습니다. 오히려 2배, 50%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다르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 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매물이 10% 늘었습니다. 연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왜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걸까요? 과거 정권들은 왜 실패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전쟁. 이번에는 정말 다릅니다. 당신이 다주택자라면, 당신이 무주택자라면, 당신이 1주택자라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린 건 2026년 1월 말입니다. 정확히는 1월 28일부터 2월 초까지였습니다. 연속으로 여러 건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내용은 강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 안정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투기성 다주택 보유는 망국적이다. 정책에 맞서 버티는 사람들은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 정부는 의지와 수단 모두 가지고 있다. 사익에 근거한 일부 저항은 성공할 수 없다. 과거에는 이런 메시지가 정책 발표문으로만 나왔습니다. 장관이 브리핑했습니다.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뒤에 숨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본인의 SNS였습니다. 본인의 언어였습니다.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갈렸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하는구나. 또 말뿐이겠지.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움직였습니다. 1월에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팩지개발, 재건축, 재개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한 덩어리로 묶었습니다. 공급 전담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입니다.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인허가, 착공 기준이었습니다. 실행 중심, 숫자만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별도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용산, 태릉CC, 과천 경마장입니다. 도심, 준도심, 공공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총 6만 가구입니다. 착공은 내년 2027년부터입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주요 수요층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노후청사를 활용한 추가 공급 방안도 예고했습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에 끝납니다. 재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서 경과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한 물건에 한해서는 중과세 유예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막판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완충장치였습니다.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팔아야 하나요? 5월 9일 전에 계약하면 되나요? 82%가 진짜예요? 긴박해졌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탈까? 버틸까?
강남 매물이 10% 늘었습니다. 잠실에 급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8억 5천만 원짜리가 28억 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정부는 모두 부동산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 투기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했습니다. 양도세를 강화했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2배 올랐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년간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부세 강화, 대출 규제, 분양가 상한제까지 동원했습니다. 규제의 총 집합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서울 집값은 50% 올랐습니다. 강남권은 더 심했습니다. 압구정, 청담, 대치동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공급이 없었습니다. 규제만 있었습니다. 신도시 계획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착공은 늦었습니다. 택지 확보도 지지부진했습니다. 발표만 요란했고 실행은 더뎠습니다. 3기 신도시는 이제야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둘째, 속도가 없었습니다. 대책 발표 후 2년, 3년이 지나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투기 수요는 되려 커졌습니다. 정부가 못 잡을 거야 라는 확신이 퍼졌습니다. 시장은 정부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더 단단히 집을 쥐었습니다. 결국 규제는 실수요자만 막았습니다. 보유자들은 더 큰 시세 차익을 누렸습니다. 과거 정권들이 모두 실패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공급은 느렸습니다. 규제만 강했습니다. 대통령은 뒤에 숨었습니다. 장관이 나섰습니다.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은 분산됐습니다. 의지는 희석됐습니다. 시장은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집값은 올랐습니다. 정부는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는 신호가 보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본인의 SNS로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국토부는 한 달 만에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공급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착공 일정을 못 박았습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과거와는 결이 다릅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왜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공급 속도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1월에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팩지개발, 재건축, 재개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한 덩어리로 묶었습니다. 공급 전담 조직입니다. 컨트롤타워입니다. 과거에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가 따로따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입니다. 계획이 아닙니다. 인허가, 착공 기준입니다. 실행 중심, 숫자만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과거처럼 허황된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짓는 숫자만 내놓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도시 중심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땅을 개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이었습니다. 평택, 화성, 남양주였습니다. 착공까지 5년, 10년 걸렸습니다. 주민 반대가 있었습니다. 환경평가가 있었습니다. 문화재 조사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집값은 그 사이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도심, 준도심 공공부지를 활용합니다. 용산입니다. 서울 한복판입니다. 용산역 바로 옆입니다. 태릉 CC입니다. 노원구 핵심 지역입니다. 지하철역에서 가깝습니다. 과천 경마장입니다. 강남권 바로 옆입니다. 과천 서초가 생활권입니다. 총 6만 가구입니다. 착공은 내년입니다. 2027년부터 시작입니다. 청년, 신혼부부가 주요 수요층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살고 싶은 젊은 층을 겨냥했습니다. 실수요를 채우겠다는 겁니다.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노후 청사를 활용한 추가 공급도 준비 중입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입니다. 눈에 보이는 공급입니다. 빠른 공급입니다. 실제로 지어지는 공급입니다. 과거에는 발표만 화려했습니다. 100만 가구, 200만 가구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착공은 더뎠습니다. 절반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미 부지가 있습니다. 공공이 소유한 땅입니다. 주민 반대가 적습니다. 환경평가도 간소합니다.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결이 다릅니다. 신도시가 아니라 도심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내년입니다. 계획이 아니라 착공입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체감이 됩니다.
시장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세제 압박이 다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에 끝납니다. 재연장은 없습니다. 확정입니다. 정부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이 SNS로 못 박았습니다. 국토부가 브리핑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동의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양도세 중과세율은 얼마일까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82.5%입니다. 여러분, 82.5%입니다. 10억 원을 벌면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대출이자 냈습니다. 종부세 냈습니다. 취득세 냈습니다. 관리비 냈습니다. 계산해 보면 손실입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경과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한 물건에 한해서는 중과세 유예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시장 충격을 고려한 완충 장치입니다. 지금 팔면 살려주겠다는 메시지입니다. 5월 10일부터는 82.5%입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유세 강화도 검토 중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도 대상입니다. 전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 사는 경우입니다. 투기용, 투자용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보유 동기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유세 개편안이 나올 겁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직접 잡는 방식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하지만 필요하면 세제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공급 중심이지만 규제, 세제 카드도 함께 쓰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만 썼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규제만 강화했습니다. 공급은 더뎠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금은 올렸지만 집은 안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둘 다 씁니다. 공급도 늘립니다. 세금도 올립니다. 투트랙입니다. 한쪽만 밀면 안 됩니다. 공급만 늘리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투기 수요가 들어옵니다. 세금만 올리면 시장이 얼어붙습니다. 거래가 막힙니다. 매물이 잠깁니다. 그래서 둘 다 하는 겁니다. 공급으로 장기 안정을 만듭니다. 세금으로 단기 투기를 막습니다. 속도전입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시장을 양쪽에서 압박하는 겁니다. 눈치채셨습니까? 과거에는 한쪽만 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양쪽을 동시에 밉니다. 과거에는 속도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속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뒤에 숨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앞에 섭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다릅니다. 1월 말 SNS에 연속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 안정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투기성 다주택 보유는 망국적이다. 정책에 맞서 버티는 사람들은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 정부는 의지와 수단 모두 가지고 있다. 사익에 근거한 일부 저항은 성공할 수 없다. 과거에는 정책 발표문으로만 나왔습니다. 장관이 브리핑했습니다.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뒤에 있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분산했습니다. 장관이 한 말이지 내가 한 말은 아니야 라는 식이었습니다. 정책이 실패해도 장관만 경질하면 됐습니다. 대통령은 무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본인의 SNS였습니다. 본인의 언어였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었습니다. 책임을 정면으로 졌습니다. 집값 못 잡으면 내 책임이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성남 계곡 정비입니다. 이재명 시장 시절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주민 반대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5천 달성입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피는 5천을 넘었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보다 덜 어렵고 더 중요한 것이 집값 안정입니다. 본인 집권기의 핵심 과제로 집값을 못 박았습니다. 정치 생명을 걸었다는 신호입니다. 실패하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성공하면 역사에 남는다는 겁니다. SNS 글 하나하나에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찬성, 반대가 갈렸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하는구나. 또 말뿐이겠지. 이번에는 진짜인가? 정권 잡자마자 부동산부터 건드리네.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시장이 반응했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팔아야 하나요? 5월 9일 전에 계약하면 되나요? 82%가 진짜예요? 경과 조치가 뭐예요? 긴박해졌습니다.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팔까? 버틸까? 지금 팔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버티면 82.5%를 내야 합니다. 강남 매물이 10% 늘었습니다. 잠실에 급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8억 5천만 원짜리가 28억 원에 나왔습니다. 1억 비싼 앞동이 뒷동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아직은 소폭입니다. 하지만 4월이 되면 달라질 겁니다. 5월 9일이 코앞입니다. 급매 호가가 더 내릴 겁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었다는 신호가 곳곳에 보입니다. SNS 직접 메시지입니다. 과거 사례 언급입니다. 본인 집권기 핵심 과제 선언입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주택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 건 1월입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택지개발, 재건축, 재개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한 덩어리로 묶었습니다. 컨트롤 타워를 세웠습니다. 과거에는 발표만 하고 조직은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발표와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135만 가구 목표를 발표한 건 같은 달입니다. 계획이 아니라 착공 기준입니다. 인허가 기준입니다. 실행 중심, 숫자만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과거처럼 허황된 계획이 아닙니다. 쇠제로 짓는 숫자입니다. 용산 태등CC, 과천 경마장 6만 가구 발표도 같은 달입니다. 내년 착공 예정입니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 추가 공급안은 이달 말 발표 예정입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과거에는 발표만 화려했습니다. 100만 가구, 200만 가구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행은 느렸습니다. 착공은 2년, 3년 뒤였습니다. 주민 반대가 나오면 멈췄습니다. 환경평가에 걸리면 지체됐습니다. 결국 절반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발표와 동시에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발표와 동시에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발표와 동시에 일정을 못 박았습니다. 용산은 내년 착공입니다. 태릉CC도 내년입니다. 과천 경마장도 내년입니다. 공공이 소유한 땅입니다. 주민 반대가 적습니다. 환경평가도 간소합니다.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와 다른 점입니다. 공급과 세제를 동시에 걸었습니다. 도심 핵심 입지에 빠르게 짓습니다. 투기 수요는 세금으로 압박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속도전입니다. 실행 중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정권들이 실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급은 느렸고 규제만 강했고 대통령은 뒤에 숨었습니다. 시장은 못 잡을 거야 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버텼습니다. 집값은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공급이 빠릅니다. 도심에서 바로 짓습니다. 내년 착공입니다. 규제와 세제를 함께 씁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를 끝냅니다. 보유세를 올립니다. 투트랙입니다. 대통령이 앞에 섭니다. SNS로 직접 메시지를 날립니다. 정치 생명을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라고 했지만 뒤에 숨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번의 대책을 냈지만 속도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나섰고 속도를 냈고 공급과 세제를 동시에 걸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걸 동시에 합니다. 과거에는 느렸습니다. 이번에는 빠릅니다. 과거에는 숨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섭니다. 이것이 이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5월 9일까지 남은 시간은 석 달입니다. 다주택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팔까? 버틸까? 지금 팔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버티면 82.5%를 내야 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손익을 따집니다. 강남 매물이 10% 늘었습니다. 잠실에 급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8억 5천만 원짜리가 28억 원에 나왔습니다. 5천만 원 할인입니다. 1억 비싼 앞동이 뒷동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로열동이 일반동 가격입니다. 아직은 소폭입니다. 하지만 변화가 감지됩니다. 4월이 되면 달라질 겁니다. 5월 9일 계약 마감이 코앞입니다. 급매 호가가 더 내릴 겁니다. 물량이 더 쏟아질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서두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진짜 팔아야 하나? 5월 넘어가면 못 팔 것 같은데? 초조해집니다. 그런데 강남은 여전히 버틸 겁니다. 압구정, 청담, 대치동은 팔지 않을 겁니다. 핵심 지역입니다. 최고급 입지입니다. 버티면 오를 거라고 믿습니다. 대신 경기도 집을 팝니다. 용인, 수원, 남양주를 팝니다. 서울 외곽집을 팝니다. 노원, 도봉, 강북을 팝니다. 지방집을 팝니다. 부산, 대구, 광주를 팝니다. 똘똘한 한 채는 끝까지 가져갑니다. 강남 한 채, 강북 한 채 있으면 강북을 팝니다. 서울 한 채, 경기도 한 채 있으면
경기도를 팝니다. 아파트 한 채, 빌라 한 채 있으면 빌라를 팝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현실적 선택입니다. 정부도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보유세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보유세 개편안이 나올 겁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축소될 겁니다. 비거주 1주택자도 타깃입니다. 전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 사는 경우입니다. 투기용, 투자용으로 간주됩니다. 세금이 올라갑니다. 버티는 자와 정부의 전쟁입니다. 치킨 게임입니다. 누가 먼저 꺾일까요? 다주택자들이 먼저 항복할까요? 정부가 먼저 물러설까요? 과거에는 정부가 졌습니다. 시장이 이겼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처럼 세제나 공급 하나만이 아니라 도심 실질 공급과 투기 수요 압박을 동시에 걸고 자신의 정치 생명까지 걸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연결해 볼까요? 공급은 빠릅니다. 내년 착공입니다. 도심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세제는 강합니다. 82.5%입니다. 보유세도 올립니다. 버티기 힘듭니다. 대통령은 앞에 섭니다. SNS로 메시지를 날립니다. 정치 생명을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만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세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공급, 세제, 의지입니다. 속도, 압박, 책임입니다. 이것이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투기 심리를 꺾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6번째이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출구 전략까지 있습니다. 5월 9일까지 계약한 물건은 경과 조치를 해줍니다. 중과세 유예를 적용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 팔면 살려준다는 메시지입니다. 5월 10일부터는 82.5%입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은 계속됩니다. 도심, 준도심에서 눈에 보이는 공급이 나옵니다. 2027년부터 착공입니다. 용산에서 공사가 시작됩니다. 태른CC에서 공사가 시작됩니다. 과천 경마장에서 공사가 시작됩니다. 청년, 신혼부부가 들어갑니다. 실수요가 채워집니다. 투기 수요는 세금으로 막습니다. 보유세가 올라갑니다.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1년에 6천만 원, 2천만 원씩 세금을 냅니다. 집값이 올라도 세금으로 나갑니다. 결국 매물이 나옵니다. 가격이 안정됩니다. 이것이 정부의 시나리오입니다.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왜 실패했을까요? 공급이 느렸습니다. 신도시 계획만 발표했습니다. 착공은 5년, 10년 뒤였습니다. 규제만 강했습니다. 양도세, 종부세, 대출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공급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뒤에 숨었습니다. 장관이 브리핑했습니다. 책임을 분산했습니다. 시장은 못 잡을 거야 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버텼습니다. 정권 바뀌면 다시 풀어줄 거야.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집값은 올랐습니다. 강남은 2배 올랐습니다. 서울은 50% 올랐습니다. 정부는 패배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공급이 빠릅니다. 내년 착공입니다. 도심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세제와 함께 갑니다. 양도세 82.5%입니다. 보유세도 올립니다. 투트랙입니다. 대통령이 앞에 섭니다. SNS로 직접 메시지를 날립니다. 정치 생명을 겁니다. 시장은 이번에는 진짜인가? 라고 고민합니다. 바로 이 고민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투기 심리가 꺾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오를 거야 라는 확신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안정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남 매물이 10% 늘었습니다. 연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4월이 되면 더 쏟아질 겁니다. 5월 9일이 코앞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전쟁.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도심 실질 공급과 투기 수요 압박을 동시에 걸었고 대통령이 정치 생명까지 걸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만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느렸습니다. 이번에는 빠릅니다. 과거에는 숨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섭니다. 답은 바로 이겁니다. 공급, 세제, 의지입니다. 속도, 압박, 책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도미노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입니다. 5월 9일 전에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경기도, 서울 외곽집이 먼저 나옵니다. 용인, 수원, 남양주입니다. 노원, 도봉, 강북입니다. 가격이 내려갑니다. 5천만 원,
1억 원씩 할인합니다. 판매입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실수요자 유입입니다. 싸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생애 첫 집을 사려는 젊은 층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얼어붙었던 시장이 녹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도미노는 투기 심리 약화입니다.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가 꺾입니다. 이번에는 진짜 안정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퍼집니다. 만망세가 확산됩니다. 급하게 사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더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도미노는 도심 공급 가시화입니다. 2027년 착공이 시작됩니다. 용산에서 공사가 시작됩니다. 테른CC에서 공사가 시작됩니다. 과천 경마장에서 공사가 시작됩니다. 정말 짓네 라는 인식이 퍼집니다. 이번에는 다르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도미노는 보유세 압박입니다. 6월 이후 보유세 개편안이 나옵니다. 다주택자 부담이 커집니다. 1년에 1천만 원, 2천만 원씩 더 냅니다.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추가 매물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강남도 나옵니다. 압구정, 청담, 대치동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도미노는 집값 안정입니다. 공급은 늘고 투기 수요는 줄고 실수요는 채워집니다. 가격이 안정됩니다. 급등하지 않습니다. 급락하지도 않습니다. 완만하게 안정됩니다.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정부가 그리는 시나리오입니다. 도미노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를 넘어뜨립니다. 두 번째가 세 번째를 넘어뜨립니다. 연소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게 핵심입니다. 5월 9일 전매물 출회가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나머지가 따라 무너집니다. 실수요자가 들어오고 투기 심리가 꺾이고 공급이 시작되고 보유세가 올라가고 집값이 안정됩니다. 하나씩 차례로 무너집니다. 과거에는 첫 번째 도미노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매물이 안 나왔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버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도미노도 안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도미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강남 매물이 10% 늘었습니다. 연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4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무너질 겁니다. 5월 9일이 다가올수록 더 빠르게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미노들이 차례로 무너질 겁니다. 명소의 반응이 시작될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진 40대 김 씨가 있습니다. 한 채는 대치동, 한 채는 잠실입니다. 대치동은 본인이 삽니다. 자녀 교육 때문입니다. 잠실은 전세를 줬습니다. 부자 목적입니다. 5월 9일이 다가오자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잠실 집을 팔까? 버틸까? 팔면 양도세를 냅니다. 하지만 중과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2주택자니까 20% 중과입니다. 10억을 벌면 4억 정도 세금입니다. 6억이 손에 들어옵니다.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5월 10일 이후 팔면 82.5%를 냅니다. 10억을 벌어도 1억 7,5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보유세도 오릅니다. 1년에 6천만 원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가 올라갑니다. 재산세가 올라갑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세금이 쌓입니다. 계산해봤습니다. 지금 파는 게 낫습니다. 숫자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집값이 더 오르면 어떡하지? 정부가 또 못 잡으면 어떡하지? 노무현, 문재인 때도 안 잡혔잖아. 이번에도 똑같은 거 아니야?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팝니다. 4월 말에 내놓았습니다. 28억에 샀던 집을 27억 5천만 원에 내놓았습니다. 판매입니다. 5천만 원 할인입니다. 일주일 만에 계약됐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였습니다. 결혼 2년 차였습니다. 전세 살다가 생애 첫 집을 샀습니다. 대출받았습니다. 부모님 도움받았습니다. 간신히 샀습니다. 김 씨는 안도했습니다. 잘 판 것 같아요. 5월 넘어가면 못 팔 뻔했어요. 82% 내면 남는 게 없어요. 차라리 지금 팔고 세금 좀 벌 내는 게 낫죠.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다시 살 수도 있고요. 이런 사례가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부터 팝니다. 서울 외곽부터 팝니다. 지방부터 팝니다. 똘똘한 한 채만 남깁니다. 대치동은 지킵니다. 압구정은 지킵니다. 청담은 지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정리합니다.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강남 매물이 10% 늘었습니다. 잠실, 송파, 강동에서 급매가 나옵니다. 5천만 원, 1억 원씩 할인합니다. 무주택자들이 들어옵니다. 신혼부부가 샀습니다. 젊은 직장인이 샀습니다. 실수요자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먹히고 있습니다. 5월 9일. 전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 팔면 82% 낸다. 는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인가? 라는 의구심이 투기 심리를 꺾고 있습니다. 김씨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파는 사람들입니다. 버티고 싶지만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숫자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82.5%이기 때문입니다. 보유세도 오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정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기 심리가 꺾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행동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주택자라면 5월 9일 전에 결정하십시오. 경기도 집, 서울 외곽 집, 지방집부터 정리하십시오. 용인, 수원, 남양주부터 파십시오. 노원, 도봉, 강북부터 파십시오. 부산, 대구, 광주부터 파십시오. 똘똘한 한 채만 남기십시오. 대치동, 압구정, 청담은 마지막에 판단하십시오.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경과 조치가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20% 중과입니다. 3주택 이상은 30% 중과입니다. 하지만 82.5%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10억 벌면 4억, 5억 세금 내고 5억, 6억은 손에 들어옵니다. 5월 10일 이후에는 1억 7,5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숫자가 명확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둘째,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4월부터 매물을 주시하십시오. 윤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내려간 물건이 나옵니다. 5천만 원, 1억 원 할인된 집이 나옵니다. 경기도부터 나옵니다. 서울 외곽부터 나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생애 첫 집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시장을 관찰하십시오. 4월 중순, 4월 말로 갈수록 더 많은 매물이 나올 겁니다. 가격도 더 내릴 수 있습니다. 5월 이후에도 매물은 계속 나올 겁니다. 보유세 부담 때문입니다. 정부 공급도 2027년부터 시작됩니다. 용산, 태릉CC, 과천 경마장에서 6만 가구가 나옵니다.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입지를 보십시오. 교통을 보십시오. 학군을 보십시오. 실거주 목적으로 사십시오. 투기 목적으로 사지 마십시오. 정부가 투기 수요를 계속 압박할 겁니다. 보유세가 오를 겁니다. 실거주자만 살아남을 겁니다. 셋째, 1주택자라면 버티십시오. 지금 팔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이 사는 집입니다. 1주택자 양도세 혜택은 그대로입니다.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보유세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유주택자는 종부세 공제가 많습니다. 재산세도 합리적 수준입니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조급하게 팔고 전세로 가지 마십시오. 전세 매물도 줄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안 주고 직접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때문입니다. 월세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가 줄어서 월세로 가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입니다. 본인 집을 지키는 게 최선입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과거와 다릅니다. 공급과 세제를 동시에 걸었습니다. 도심에서 빠르게 짓습니다. 투기 수요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대통령이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시장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값 안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다주택자는 5월 9일 전에 정리하십시오. 무주택자는 조급하지 말고 기회를 노리십시오. 유주택자는 버티십시오. 움직일 때와 버틸 때를 구분하십시오. 숫자를 계산하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하십시오. 지금이 선택의 시간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2026년 1월 말 SNS에서 시작됐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 투기성 다주택 보유를 망국적이라고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다주택을 해소하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용산, 태릉CC, 과천 경마장에 6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매년 2027년부터 착공입니다. 도심입니다. 빠릅니다. 눈에 보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에 끝납니다. 재연장은 없습니다. 확정입니다. 82존 5%를 내거나 지금 팔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경과 조치는 5월 9일까지만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보유세도 오릅니다. 6월 이후 개편안이 나옵니다.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습니다. 공급이 느렸고 규제만 강했고 대통령이 뒤에 숨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못 잡을 거야 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버텼습니다. 집값은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공급이 빠릅니다. 매년 착공입니다. 도심입니다. 세제와 함께 갑니다. 양도세 82.5%입니다. 보유세도 올립니다. 투트랙입니다. 대통령이 앞에 섭니다. SNS로 직접 메시지를 날립니다. 정치 생명을 겁니다. 도심 실질 공급과 투기 수요 압박을 동시에 걸었습니다. 정치 생명까지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주택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남 매물이 10% 늘었습니다. 은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 심리가 꺾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전쟁. 승부는 5월 9일 전에 결정됩니다. 첫 번째 도미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4월이 되면 본격화될 겁니다. 5월이 되면 결판이 날 겁니다.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무너질 겁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주택자라면 5월 9일 전에 정리하시겠습니까? 무주택자라면 지금 사시겠습니까? 기다리시겠습니까? 1주택자라면 버티시겠습니까? 팔고 나가시겠습니까? 팔 것인가? 버틸 것인가? 살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전쟁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언제 집을 사실 건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